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뷰티 산업으로 로그인 하시고요. 부가세 관리부터 하실 차례죠. 네. 모의고사 2회에 563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부가가치세 첫 번째 문제.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거래명세서가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제품을 공급하고 거래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다.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외상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자, 뷰티 산업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거고요. 뷰티 산업은 화장품 제조업입니다. 자, 날짜가 4월 6일이죠. 메인 매출 연표 4월 6일로 해서 유형이 뭘까요? 11번. 유형은 11번이 되죠. 네, 품명에다가 주름 개선 크림. 공급가액은 2천만 원. 거래처는 수료한. 전자세금 비워두셔야 되고, 분계는 외상. 외상 매출금,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네. 분계 그대로 두시고 다시 전체 메뉴로 나가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갑니다. 4월 6일 거부터 4월 6일 거를 조회해야 되죠.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발행 눌러주시고 위에서 확인 누르고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입니다.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발행 확인 해주시고 닫고 여기 돌아와서 조회하시게 되면은 전자세금란이 전자발행으로 바뀌죠. 네, 모의고사 2회에서 부가세 1번 문제는 아주 평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서 혹시 질문이 더 있을까요? 없으시죠?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세 두 번째 문제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자료 설명을 봅시다. 6월 3일 날 주식회사 오앤영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본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아 영세율을 적용하려고 한다. 내국신용장 발급일자는 7월 15일이고요. 개설은행은 신한은행 강남지점입니다.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입력 및 전송일자는 무시한다. 자,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이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았으면은요, 이걸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다시 발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과세로 발급했었던 거는 취소시키는 것이 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마 두 건으로 발급을 해야 될 겁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두 개로 나가야 될 거예요. 11번 과세로 했던 건 취소시키고 이거는 12번 영세유형으로 다시 발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6월 3일자 이 거래를 조회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를 6월 3일로 조회하세요. 그러면 여기 세금계산서 건 주식회사 오앤영의 공급가액 900만원에 세액 90만원. 품명은 크림. 이거 보인단 말이죠. 앞에 체크하시고 체크하시고 뭐 지금까지는 시험에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문제를 낼 때 만약에 6월 3일 걸 조회한다 그러면 이렇게 요 거래처 딱 나오도록 이렇게 대놨잖아요. 뭐 계속 그렇게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체크하신 다음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6월 3일 거래가 요거 하나만 항상 있는 건 아니죠. 6월 3일 날 다른 거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만 딱 넣어가지고 시험을 내고 있는 거죠. 자, 여기 그래서 이제 품명이라든가 공급가액 이런 거 확인해 봐야 돼요. 혹시 2개, 3개가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체크하시고 저 위에서 수정 세금 계산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수정 사유를 5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 그리고 요거 수정 사유를 물어보는 것이 문제에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여러분이 시험 보는 날은 5라고 규택에다 메모를 해두세요. 자, 비고의 내국 신용장 개설 날짜를 입력해야 됩니다. 2023-0715. 예, 자료 설명에 나와 있죠. 7월 15일. 자, 신고 연월일은 어떻게 입력하느냐? 신고 연월일은 요 6월에 우리가 발급했잖아요. 6월 거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2023년 6월로 입력하면 됩니다. 2023년 06. 자, 신고 연월일은 전표일자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전표일자 기준으로. 자, 입력을 하지 않거나 않으면은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일,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월을 입력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당초는 6월이고 우리가 내국신용장 개설일은 7월이잖아요. 그래서 당초 세금계산서 월을 여기다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 네, 이렇게 세 줄로 작성이 되죠. 첫 번째 줄은 당초분, 두 번째 수정분은 네, 마이너스. 자, 세 번째 거 요 날짜 어떻게 해야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눌러서요.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의 경우에 작성 연월일을 보면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후개설을 했더라도 당초 세금계산서 6월 3일로 그냥 발행을 하면 됩니다. 자, 엔터 하시고 수량 30, 단가 30만원, 유형이 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죠. 여기 유형은 0세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신 다음에 밑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두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 두 건을 어떻게 전자발행해야 되죠? 네, 두 건에 대해서 전자발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 메뉴 나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날짜는 6월 3일로 조회합니다. 6월 3일부터 6월 3일 조회하시면 미전송된 거 보여요. 체크하면 두 개가 쌍으로 체크가 되죠. 그 다음에 전자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그리고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위에 가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 매출 조회, 계속 발행을 눌러줘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닫고 조회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여기 비어있던 자리 전자발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계도 확인해야 됩니다. 외상분계. 네, 외상분계. 예, 첫 번째 거래가 외상분계이기 때문에 여기 영세 거래도 외상분계로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에서 분계를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게 있죠. 지금처럼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우리가 분계를 그냥 놔뒀습니다만은 계약의 취소의 경우는 분계를 꼭 보셔야 돼요. 계약의 취소는 첫 번째 계약금을 받고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선수금으로 했는지, 제품 매출로 했는지 그걸 꼭 확인하셔서
나중에 수정분 계약금을 돌려줄 때 그 분계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줘야 됩니다. 그 계약의 해제의 경우만 여러분 분계를 잘 처음에 분계되었던 걸 확인한 다음에 분계를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지금처럼 여러분이 분계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져도 다 맞아 들어갑니다. 외상에서 다 빼주는 분계로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것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첫 분계가 어떤 분계가 되었었는가, 그 다음에 수정한 분계는 그와 마찬가지로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까지 끝냈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 3번 문제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서는 뭐가 문제냐? 일반전표에 입력할 것은 일반전표에 넣어줘야 되는 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서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여러분이 좀 신경 쓰면 이것도 어려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 전표가 하나, 둘, 증빙이 지금 2개가 있고요. 밑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공장 화물차에 주유하고 결제한 법인 구매 신용카드 영수증입니다. 매입세 공제가 되므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2번 자료 2는 매출처 직원 접대를 하고 결제한 법인 구매 전용카드 영수증입니다. 이건 공제 받으면 안 되는 건입니다. 수행과제 자료 1부터 자료 2를 일반전표 혹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오. 그래서 자료 1은 매입매출전표, 자료 2는 일반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수행과제 1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자료 1은 화물차에 기름 넣은 거니까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날짜 보시면 7월 2일입니다. 자, 매입매출전표 날짜를 7월 2일로 입력하시고 유형이 카드 과세 매입이죠. 57입니다. 오른편 단추 눌러서 카드사는 BC 카드입니다. 확인. 품명에다가 경유, 공급가액에는 합계금액 66,000원, 거래처는 구로주유소, 전자세금은 아니니까 지나가시고 분계는 카드 분계 4번. 그러면 미지급금 분계되죠. 미지급금 맞습니다. 미지급금. 부가세 대급금 맞고 원재료는 아니죠. 네. 자, 이건 비용이 뭘까요? 차량 유지비죠. 자, 차량 유지비. 자, 몇 번 코드를 선택해야 될까요? 522번이죠. 네. 항상 문제에서 우리가 TAT 2급을 볼 때는 이 화물차가 공장차인지 보셔야 돼요. 공장의 화물차잖아요. 그래서 제조원가로 들어가야 돼요. 요거 손익계산서에 안 보입니다. 요 522번은 손익계산서의 차량 유지비는 판매관리비예요. 그러면 이 522번 차량 유지비는 어디로 가 있을까요? 제조원가 명세서로 가는 차량 유지비예요. 그래서 522번 이거 고치는 거 코드 500번대로 잘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2번은 매출처 직원에게 식사 대접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공제 못 받으므로 일반전표에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전표로 가셔가지고 거래날짜 8월 4일이네요. 8월 4일 이렇게 입력하시고 차변의 접대비 3번 차변의 접대비. 자, 어떤 접대냐면 매출처 직원 접대입니다. 혹시 매입처 직원 접대 하면은 500번대로 하셔야 돼요. 매입처 직원 접대.
매입거래처 그러면 제조원가예요. 매입거래처면은 자 주로 매출거래처 접대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매출거래처 접대다 그러면 800번대, 매입거래처 접대가 혹시 나오면 500번대로 하세요. 자 813번 접대비 엔터로 쭉 가셔가지고 금액은 16만 5천 원으로 하는 거죠. 합계 금액으로. 그리고 대별은 미지급금이죠. 253번 미지급금. 카드 결제한 건 다 미지급금이에요. 거래처는 카드사. 롯데카드죠. 롯데카드 16만 5천 원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수행과제의 1번 끝났어요. 1번. 다음은 2번은 뭐를 알아야 되느냐? 2번. 제2기 예정,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작성하시오. 네, 요거 하나만 오겠죠. 그러면 구로조회수 거. 자,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여기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번에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요? 네. 클릭하시고 2기 예정이므로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입력하십니다. 저장된 데이터 아니요 하세요. 아니요. 새로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네, 우리가 새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우리가 입력한 거는 7월 2일 거. 여러분 7월 1일 거 입력되어 있나요? 여러분도? 예. 그러면 백데이터로 7월 1일 게 아마 입력이 돼 있었나 봐요. 우리가 한 거는 요겁니다. 예. 그 구류조회소에 지금 기름을 두 번 넣었네요. 1일 날하고 2일 날. 우리가 입력한 것은 2일 날 거 하나 입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데이터로 입력된 것 1일 날 거 하나 입력해 가지고 여기서 저장을 해 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불러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영이 됐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됐습니다. 이렇게 넣어두면 저장 단추 없으니까 이대로 저장이 된 것이죠. 다음 문제. 이제 수행과제 3번을 하면 됩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네,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작성해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네, 14만원에 14,000원 반영된 걸 볼 수 있죠. 두 개가 6만원짜리 7만원짜리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6만원짜리 8만원짜리 그래서 14,000원이죠. 네. 자, 그래서 바로 저장해 두세요. 저장 누르시고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세 문 수행과제 1, 2, 3 네, 세 번째 문제 끝났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요, 대개 자료를 지금 이 모의고사에서는 2개만 주었는데 대개 3개 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보면은 3개를 주는데 그 중에 1개 정도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을 섞어서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골라서 그거는 일반 전표에 넣어주고 나머지는 매입 매출 전표에 57번 가과 매입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부속 서류는 여러분이 다시 작성만 하면 다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기간만 잘 입력해서 불러오기 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네,
유형자산 구입 내역이 있고요. 공급가액의 내역이 이기 예정과 이기 확정을 주었네요. 그럼 아마 이기 예정 때 예정 신고하고 안분 계산하고 이기 확정 때 정산해라 이런 문제일 수가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기 예정 시에 공통 매입세액 중 안분 계산을 통해서 90만 원을 불공제로 처리하였다. 네. 안분 계산해 가지고 여기 면세분에 대해서 불공제로 처리를 요 기준대로 계산해서 반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기 예정 요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본 문제 하나요. 뷰티 산업은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료 1은 공통매입세액 자료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자료 1을 보면은요. 9월 달에 기계를 하나 샀어요. 근데 이 기계가 면세와 과세에 공동으로 사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 자료 2는 이기 예정 및 확정 신고 기간의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이다. 제2기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에 관련하여 주어진 자료 외에 다른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수행과제 1번 보겠습니다. 제2기 확정의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을 작성하시오. 기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로 이용하라. 뭘 무시하라라는 얘기냐면 우리가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에 가게 되면은요. 거기에 매출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이걸로 해라 이거예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라. 자, 확정 때 이용하는 것은 이 확정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고 6개월 데이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6개월. 예정 때 안분 계산할 때는 요걸 이용하죠. 예정 때는 3개월치 데이터, 3개월치의 매출 자료를 가지고 안분 계산하고 확정 때는 요 3개월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더해요. 더해서 6개월치.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면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20억 분의 8억. 요 데이터를 입력할 거예요. 총 공급가액은 20억이고 그 중에 면세 공급가액은 8억이다 입력하면은 면세 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요. 지금 이 기계가 면세와 과세에 같이 쓰이는 공통으로 쓰이는 그런 기계인데 300만 원이 지금 매입 세액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90만 원은 공제를 못 받는 걸로 예정 때 반영을 했어요. 90만 원은 그러면 요때 다시 요 비율로 다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90만 원 딱 나오면 회계 처리할 것이 없어요. 네. 정산해 보니까 똑같아. 비율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할 게 없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90만 원보다 더 나왔다. 그러면 뭡니까? 불공제 부분을 90만 원보다 더 늘려줘야 되고 만약에 90만 원보다 작게 나왔다. 그러면 불공제를 금액을 낮춰줘야 됩니다. 예,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정산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 수행과제 1번이 정산 내역을 작성하라 하는 거죠.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가서 작성을 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셔서 확정 기간이니까요. 우리가 기간이 어떻게 돼요?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10월부터 12월. 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세요. 아니요. 다시 작성할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에 가보세요.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 정산 내역에다가 여기 세 번째 탭이죠. 뭐 데이터 반영된 게 없네요. 자, 그러면 계산식을 입력하겠습니다. 계산식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여기 계산식을 우리가 어떤 계산식을 이용할 거냐면요, 여기 1번에 있는 이 계산식을 쓸 거예요. 면세 과세 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나누기 면세 과세 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요 비율로 계산해가지고 기불공제 매입세액을 빼줄 겁니다. 자, 그러면 닫아줘. 1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1번. 그리고 확인. 네. 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죠? 여기 총 공통 매입세액, 여기 15번 있죠? 15번 총 공통 매입세액은 얼마를 입력해야 될까요? 300만 원 입력해야죠. 총 공통 매입세 300만 원이 뭐냐면은 이 금액이에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거니까 300만 원 거기다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면세 공급가액 4,200과 총 공급가액 5억 이 데이터는 무시하라 이거예요. 무시하시고 면세 사업의 확정 비율을 여기다가 주어진 데이터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에 그 개에 있는 걸 넣어야 돼요. 이기 확정권만 넣으시면 안 됩니다. 6개월치를 넣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면세 공급가액에다가는 8억을 넣어야 돼요. 8억. 8억. 그 다음에 총 공급가액. 거기에는 20억을 입력해야 돼요. 20억. 40% 나오네요. 면세 비율이. 그러면은 불공제 매입세액이 300만 원의 40%니까 120만 원을 공제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그 옆에다가 18번이죠. 기불공제 매입세액 90만 원이 예정 때 불공제로 처리했죠. 여기다 90만 원을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30만 원을 추가로 불공제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이 요거 닫지 마시고 9월 15일 메인 매출 전표를 한번 조회해 봅시다. 9월 15일 메인 매출 전표 탭에 가셔가지고 9월 15일 전표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고속 분쇄기를 뭘로 처리했는지. 유형을 과세로 처리했죠. 과세로. 예. 그 안분계산분을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과세로 하기도 하고 불공으로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연습했을 때는 불공으로 했었습니다. 불공으로 했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해줬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걸 보셔요. 그래서 9월 15일 거 꼭 보아야 돼요. 자, 과세로 했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을 어떻게 했냐면 전부 부가세 대급금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저기 언제예요? 그 2기 예정 때, 그러니까 9월 말일 날 여기서 부가세 대급금에서 90만 원을 빼가지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넣어줬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한번 가서 볼까요? 일반 전표 9월 30일 거 한번 보세요. 일반 전표 9월 30일 거. 부가세 대급금에서 90만 원을 빼가지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반영한 전표가 1번 전표에 반영됐죠? 예. 아까 자료에서
예정 때 90만 원을 불공으로 처리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처리했냐면 매입 매출 전표 넣을 때는 300만 원을 전부 부가세 대급금으로 매입세 공제 받는 걸로 전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90만 원이 불공에 해당되니까 기계장치 취득원가로 그걸 부가세 대급금에서는 감소하고 기계장치로 받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30만 원을 더 이렇게 해주면 돼요. 120이니까. 아까 우리 이제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 가서 보시면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지금 30만 원이잖아요. 이번에 확정 때 우리가 3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월 30일 날 했던 방식으로 하면 돼요. 9월 30일 날.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지금 일단 이건 작성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수행평가에서 보면 수행과제에서 보면은 1번은 끝난 겁니다. 1번 끝나고 그 다음에 2번 할 차례예요. 2번은 뭐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반영하라. 그러면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 작성해서 저장해 두면 돼요.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까지 정기신고에서 엔터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반영이 안 됐네요. 한번 새로 불러오기 한번 해볼까요? 위에 있는 새로 불러오기 2에 매입세 불공제 내역, 매입세 불공제 내역을 저장을 하고 나오겠습니다. 네, 저장을 안 했더니 반영이 안 되네요. 네, 우리 여기 정산 내역 이걸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네, 꼭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에 와서요. 다시 여기 새로 불러오기 누르겠습니다. 반영이 아직 안 됐으니까 새로 불러오기 이제 반영이 됐어요. 32만 원이 불공제 내역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금액이. 네, 매입세 불공제 내역은 저장 단추가 있는 서식이기 때문에 저장을 눌러야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 와서 이렇게 반영되도록 해놓고 반영이 안 된 것 같으면 여기 새로 불러오기 일단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반영이 안 되면 이거 저장이 뭐가 안 됐나 보다. 이 부속서류 매입세 불공제 내역서 가셔가지고 해주면 돼요. 왜 32만 원이냐면요. 정산 내역에서는 30만 원이 불공이 됐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가면 그거 말고 사업과 관련하는 지출이 하나가 있었나 봐요. 우리가 입력한 전표는 아니지만 그 2만 원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2만 원과 이번에 정산한 30만 원 더해서 32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도 이렇게 작성이 됐으면 저장을 눌러 놓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번이에요. 그러니까 1, 2번은 이것도 뭐 쉬운 편이에요. 1, 2번은. 자, 그런데 이제 3번 요게 이제 회계 처리예요. 공동매입세액 정산 내역에 의한 회계 처리를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그 회계 처리를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이 정산한 요 30만 원을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30만 원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를 알려면은 이 기계장치 9월 15일 날 매입 매출 전표가 어떻게 입력됐는가를 조회를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가세 대급금으로 전부 300만 원 매입세 공제 받는 걸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30만 원을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줘야 된다 이거예요. 부가세 대급금에서. 그럼 부가세 대급금이 자산이니까 빼준다는 건 대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변을 뭘로 해야 되겠어요? 공제 못 받으니까 이 기계의 취득원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매입세 공제 못 받는 세금은 뭐예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되는 겁니다. 비용이면 그 비용에 포함이 되는 거고 이건 비용이 아니고 자산이니까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한다.
그래서 아까 9월 30일 것도 보면 여러분이 참고가 돼요. 9월 30일 날 90만 원이 불공제로 처리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9월 30일 날 안분 계산의 정리분계를 어떻게 했는가 아까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한번 봤잖아요. 이거 보면 충분히 참고가 됩니다. 아, 이번에도 이와 똑같은 형식으로 30만 원을 분계하면 되겠구나. 자, 이제 12월 31일로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12월 31일로 하는 이유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해서 차변은 기계장치 30만 원 자산 증가, 대변은 부가세 대급금 자산 감소. 이 전표는 일반 전표에 우리가 입력을 하는 요 회계 처리는 우리 회사의 회계 장부를 맞추기 위한 회계 처리예요. 부가세 신고하고는 관계없어요. 부가세 신고서 관련된 거는 아까 수행 1번과 2번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거는 부가세 신고서라든가 부속 서류는 거기서 이미 끝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하는 요 작업은 부가세 신고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계장부 총개념 원장 회계장부를 맞추기 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정산 문제 해봤습니다. 정산 문제. 그 나중에 뒤에 아마 모의고사 하면은 재계산 문제를 한 번쯤 해볼 거예요. 재계산. 그래서 우리가 그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 대한 내용 중에 재계산 문제가 제일 좀 어려운 편이에요. 재계산 문제가. 그래서 그것이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은 우리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에 보면은 자, 먼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거는 54 불공으로 입력된 게 여기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안분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죠. 근데 안분 계산은 애정신고 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정신고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확정신고 때니까 정산이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뭐 한번 볼까요? 여기를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요게 작성이 돼 있겠죠. 안분 계산이 90만 원 불공 처리한 거 한번 보십시다. 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이번에는 우리가 작성한 건 아니지만 여기 작성돼 있을 거란 말이죠. 기간을 7월부터 해서 9월로 저장된 거 예 하고 불러내 보세요. 네, 보세요. 여기 안분 계산 내역에 과세 면세 공통 매입세액 3천만 원, 공급가액 3천에 세액은 300만 원 해가지고 총 공급가액은 10억 원. 10억 원 돼 있다. 여러분 566페이지에 있는 자료 2번에 2기 애정에 보면은 합계 금액이 10억 원이죠. 10억 원 들어 있고 면세 공급가액 3억 원. 거기 제2기 애정 자료에 보면은 면세분이 3억 원이죠. 그래서 30% 10억 분의 3억이니까 30%죠. 공통매입세액이 3억 원이니까 300만 원이니까 거기에 30%니까 90만 원이죠. 90만 원은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놨잖아요. 2기 애정 때. 그러니까 애정 때 하는 것은 안분 계산, 확정 때 하는 것은 정산입니다. 그러면 재계산은 뭐냐?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 지금 이런 분쇄기 같은 기계장치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차량 운반부 같은 경우는 재계산도 해줘야 돼요. 기계장치는 2년간, 건물은 10년간에 걸쳐서 재계산을 해주는데 조건이 있죠. 면세 비율이 5% 이상 변동이 일어났을 때만 하는 겁니다. 5% 이내의 변동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부가세 그 불공제를 5% 미만으로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변동이 없는 걸로 보니까 재계산을 안 하는 건데
면세 비율이 5% 이상 감소했거나 증가했다. 그러면 재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건물은 10년간 하는 것이고 건물 외의 자산은 2년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이론 정리할 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우리가 그 실무 수행 문제로 여기 재계산 문제가 아직 안 나왔는데 모의고사에서 하나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안분과 정사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 문제 2번까지 했고요. 거기 실무 수행 평가까지 하고 우리 쉬는 시간 가질게요. 지금 열려 있는 그런 그 서류들을 가지고 이제 요 평가 문제를 답을 찾으면 됩니다. 자, 뷰티 산업의 환경 설정 정보이다.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환경 설정에 가야 되겠네요. 전체 메뉴에 가서 환경 설정 가가지고 계정 과목 코드 체계는 세목 미사용, 확인 누른다. 세목 미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세목을 사용하면 5자리가 돼요. 계정 과목 코드가. 우리가 지금 계정 과목 현금이 101번, 보통예금 103번, 이게 지금 3자리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세목을 쓰면은 계정 과목이 코드가 5자리가 됩니다. 자, 1번은 맞았고 2번 소수점 관리는 수량 1, 버림, 단가, 버림, 금액, 반올림. 네, 여기 보세요. 수량, 버림, 단가, 버림, 금액, 반올림 돼 있죠? 다음에 3번 일반 전표 입력 시 엔터키 입력으로 거래처 코드가 자동으로 복사된다. 네, 그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이게 컴퓨터라는 부분에, 내 컴퓨터라는 부분에 있을 거예요. 네, 거래처 코드 복사 이 부분을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큰 항목은 여기 일반 전표 엔터키 자동 복사 기능, 거기에 거래처 코드는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가 자동으로 복사된다 이 말은 틀렸어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게 3번. 답을 3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12번 메인 매출 전표겠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조회 6월 3일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를 코드로 입력하시오. 여러분 아까 메모해 놓은 게 있죠? 몇 번이었죠? 5번. 네, 답을 5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메모 안 해놓으셨다면 6월 3일 거 가서 조회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음에 13번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1기 확정신고기간 거래처 수료안에 전자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냐.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서 열면 되죠. 전체 메뉴에 가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1기 확정이기 때문에 4월부터 6월이고요. 요 문제는 우리가 입력하지 않은 걸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수료안에 전자 발행된 세금계산서. 네, 여기 오른쪽에서 수료안 2천만 원 답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2천만 원이죠. 다음에 15번, 14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라. 일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가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부가율 적용은 열을 선택해서 답을 적어라. 자, 부가세 신고서에 가셔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 아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조회만 하면 무조건 정답이에요. 자, 일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이죠. 1월부터 3월로 조회하세요. 자, 부가율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가율 잘 안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기 화살표를 한번 눌러보세요. 부가율에 옆에 화살표. 거기서 국세청 부가율 적용은 여다 그랬습니다. 여로 되어 있네요. 예, 여로 되어 있으니까 부로 하시오 할 때만 바꾸시고 여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두고 확인. 네, 그러면 여기 답이 나오죠. 32.37. 32.37 요걸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15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영세율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일기 확정은 기간이 어떻게 돼요? 4월부터 6월이죠? 예, 4월부터 6월. 자, 영세율 과세 표준은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죠? 영세율. 예, 영세율의 5번과 6번 두 개 더해야 영세율입니다. 예, 6번은 없으니까 답은 900만원 되겠죠? 900만원 복사해서 붙여넣으세요. 그 다음에 16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에 반영되는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아까 우리가 작성해 놓은 것 같아요. 예.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아까 한 개 입력하고 두 개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던 그겁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했으니까 14만원이죠. 요 14만원. 네, 14만원을 답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17번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예정. 2기 예정이면 그 7월부터 9월로 우리가 저장해 놓은 게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저장해 놓은 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답을 하면 됩니다.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되는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첨부 서류.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으면 무조건 첨부해야 돼. 2.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아까 여기 그 밖에 매입세액 공제에 여기 신용카드라고 나와 있으면 아까 14만원에 14,000원 있었잖아요. 그거 첨부해야 됩니다.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한다는 것은 영세의 기타 6번에 숫자가 있어야 수출신고 명세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없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3번이 부속서류 필요 없는 것이죠. 다음에 18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2기 예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얼마냐. 지금 열려있는 게 2기 예정이죠. 납부세액은 이거죠. 차감세. 복사해서 붙여놓은 문제입니다. 6781 539. 그 다음에 19번은 매입세액 불공개 내역을 조회해서 2기 확정 신고기간에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에 반영되는 면세 비율은 몇 %냐? 40%였죠? 예. 까먹었으면 여기 불공개 내역에 가서 여기 기간을 10월부터 우리가 12월로 작성해서 아까 저장해 놓은 거 있죠? 예. 여기 면세 비율이 여기 40%였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의 총 공통 매입세액 3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40%를 하니까 불공제 매입세액이 120만 원이 나와서 예정 때 90만 원을 불공으로 이미 처리했기 때문에 이번 확정 때는 30만 원만 불공으로 반영을 했던 것이죠. 답은 40입니다. 20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확정 신고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4번 난의 세액은 얼마냐? 32만 원이었어요. 예, 부가세 신고서에 가가지고 10월부터 12월을 보세요. 10월부터 12월을 조회해 보시면 아까 우리 기억에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아까 32만 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우리가 정산했던 게 30만 원인데 그 다음에 54 불공으로 다른 것이 아마 2만 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해져 가지고 32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 평가 문제에서 조회를 정확히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연습하셔가지고 정확한 항목을 빨리 조회할 수 있도록 숙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결산부터 또 이어서 풀이할게요.